안녕하세요, 김발금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4%나 올랐는데요. 코스닥이 오르면서 보니까 그동안 좀 주춤했었던 바이오주들이 꽤나 많이 이렇게 움직였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4%, 셀트론이 5%,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정도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어제 많이 빠졌다가 오늘은 약간 올랐는데 1.3%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많이 끌어올려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를 좀 많이 들고 있는 편인데 사실 실수를 한 거죠. 사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뭐 괜찮다 싶은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사진 거죠. 그리고 또 바이오가 워낙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계속해서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빠지고 그러다 보니 또 아래 맥점에서 물타기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 비중이 좀 다른 것에 비하면 좀 많이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포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자신에게 좀 자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오늘 함께 볼 종목은 이제 QRT인데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이제 박살이 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발표가 됐죠. 근데 그거는 다 알고 있던 얘기였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에는 충격을 줬을지라도 반도체 자체의 업황으로만 보면은 그래도 이제는 이제 저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올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악재 소멸이랄까요? 뭐 그런 식의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한 작은 소부장주들이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제 포트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다들 분위기가 괜찮다, 이제 조금 올라갈 타이밍이 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한 종목이 올랐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QRT인데 이것도 스윙어님이 사실은 언제 얘기를 했냐면 이때 얘기를 했나? 이때인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화요일 날인가? 아닙니다. 이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무렵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샀냐면 이날 12월 5일 날 월요일 날 시간 외에 샀습니다. 왜 샀냐면 이때 시간 외에 공시가 나왔어요. 5시 한 반경에 공시가 무상증자를 2대1로 무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무중 공시가 났는데 시외에 이제 상한가를 당연히 갔겠지 하고 봤는데 별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사람들이 잘 모르나?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런가? 그러고 바로 이걸 샀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올라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침에 뭐 슬쩍슬쩍 하더니 그냥 확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보통 무증 공시가 나오면 이게 무증이 왜 호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다들 무증은 호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증이 호재일 이유가 별로 그렇게 없는 거죠. 막 상한가를 가고 뭐 연상을 가고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건데 세력들이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그게 이제 무증은 호재다라고 이렇게 이제 거의 공식화 되어 버렸죠. 당연히 이제 그래도 적어도 못해도 뭐 20% 이상은 쳐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권리락일까지 홀딩을 했습니다. 다음날 또 이렇게 좀 올랐는데 이때 뭐 본전이 여기니까 본전이 안 왔으니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권리락
무증 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상한가를 갔고요. 이날도 장중에 바로 상한가를 말아 올렸다가 한 오후 넘어가지고 계속 깼다 붙였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팔까 말까 하다가 그냥 놔뒀는데 아니나 다를까 별로 힘을 못 주고 그냥 이렇게 내렸어요. 아침에 이제 저는 시초가에 좀 봤다가 안 팔아, 시초가에는 안 팔고 조금 봤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상한가 자리를 못 들어올리니까 그냥 팔았습니다. 무증 받은 물량은 팔았고요. 나머지 이제 2대1로 무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1주는 이제 팔았고 세 주가 된 거잖아요. 한 주가 세 주로 나뉘어서 두 주는 이제 현재 무증을 받기까지는 제 수중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주 있던 것만 팔고 이제 두 주 남아있던 물량은 두 주를 들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비율로 두 주 남아있었던 물량은 이제 무상증자 하는 날 이날 그래도 매수가 위에서 좀 있었으면 팔았을 텐데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대로 홀딩을 했습니다. 그때 아래꼬를 달고 하길래 목요일날 그리고 나서 이때 제가 이제 어쨌든 여기서 뭐 몇 프로라도 수익을 챙겼으니까요. 보겠습니다. 근데 팔았으니까 한 15%?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네, 그 정도 챙겼었네요. 여기에서 물을 탔어요. 저는 물을 타놓고 MTN 채팅창에서 승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승원님 혹시 이거 물 타셨나요? 했는데 다른 걸로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이거 물어봤더니 자기는 좀 더 지켜보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날 물을 타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밑에서 정말 밑에서 샀습니다. 1,900원인가? 그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타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니구나. 이날 탔던 것 같아요. 이날 굉장히 1,950원인가 아무튼 최저점에 하여간 샀어요. 그래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슈팅이 그래도 슈팅이라 할 만한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맥점이 있길래 일단 들고 있던 물량 중에서 여기서 물을 탔던 물량은 팔았습니다. 위에서.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을 하고 일단 가지고 있는데요. 위에서 팔았으니까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 조금 위에서 한 2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네요. 나머지는 이제 홀딩을 하고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맥점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어도 그래도 왜 홀딩을 했냐면 적어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 자체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공모가가 지금 무증을 해가지고 44,000원짜리인데 무증을 해가지고 수정 공모가가 14,6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까지는 적어도 공모가까지는 찍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팔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았는데 이제 혹시 이제 빠지면 이제 팔아먹은 물량 뭐 이런 데서 다시 또 사면 되겠죠. 다시 사면 되고 여기서 지지를 뭐 이렇게 계속 잘 받아주면 이렇게 노려볼 수 있으니까 나머지 물량도 수익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승원님 여기서 혹시 물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병원에 아마 입원해 계실 텐데 그냥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니까 이날 정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팔아버리고 계좌로 포트로 어느 정도 정리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홀딩을 했다면
오늘은 안 팔고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몰아치면은 이때 한번 징어님도 탈출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내가 신규로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최대 거래량이 터진 맥점 자리예요. 12,800원 이 자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량이 터졌던 두 번째로 큰 맥점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13,000원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맥점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안 밀리고 어쨌든 구간 안에 멈춰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수급이 이제 이게 다르죠. 플러스 56,000 주고 마이너스 85,000 주니까 약 3만 주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이제 그건 내일 되면은 수정이 될 텐데, 어쨌든 오늘 키움증권에서 개미들의 창고 키움증권에서 15,000주를 털려 나갔다 라는 이 점이 지금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이게 이제 얼마나 유지가 되어서 내일 아침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중에서도 보면은요, 들어보면은 개인의 물량이 계속해서 털렸다가 샀다 털렸다 샀다 하는데, 수치로 계속 털리고 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이죠? 그래서 다 팔지는 않고 조금 남겨놨었습니다. 아침에 팍 쳤을 때 이 시간에 한번 볼게요. 이때가 9시 47분이죠. 인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시 47분 이때였을 것 같은데, 이때네요. 이때 이제 개인들이 팍 올라가니까 좋아가지고 우르르르 따라서 매수를 한 겁니다. 이때. 그리고 나서 이 위 구간에서 오히려 더 가격이 더 높아졌잖아요. 높아졌는데 그 위 구간에서 보세요. 55분 이때부터 계속 키움계좌에서 털려나가잖아요. 오히려 가격이 높아지면서 털려나갔던 걸 봤을 때 매집을 어느 정도 지금 강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종목을 일단은 한 3분의 2만 팔고 3분의 1은 현재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충분히 이 자리를 지켜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켜준 이후에 적어도 공모가 가치는 한번 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더 길게 보려면은, 그래서 파동의 완성값으로 해서 1,700원 정도니까 21,4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죠. 21,400원 여기를 목표가로 잡고 길게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한번 오면은 이 자리에서는 한번 팔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공모가에서 어찌됐든 저항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점상을 갔던 이날 거래량이 별로 많이 터진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저항이, 이 부분에서 이제 저항이 있을 거예요. 분봉으로 한번 보면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당겨 볼게요. 당겨지나? 매물대를 제가 다 지워버렸네요. 이 차트에서는 안 보이네요.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많이 나왔죠. 이날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꽤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15,000원 부분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꽤나 많이 될 거예요. 이때 개인들한테 많이 털어버리면서 뺐거든요. 상한가 자리에서도 개인들한테 다 넘겼고요. 여기서도 넘기면서 확 뺐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바로 이렇게 저항을 막 빠져버리잖아요. 14,500원에서 저항 맞았죠. 이 위로 올리기가 한 방에 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일날 힘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몇 프로나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11%니까 얼마 안 되긴 하네요. 불과 한 10% 정도니까 올리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쳐 올릴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날에 뭐 슈팅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힘이 얼마나 세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 가면서 뭐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 물량은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꽤나 괜찮지 않나요? 보면은 신용 잔고도 뭐 꾸준하게 이제 어느 정도 저점에서 이렇게 있고 신용이 이제 슬슬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수급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고객 예탁금도 지금 조금 늘었고요. 아주 바닥은 이제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좀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금리도 앞으로는 이제 인상은 다 끝났고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동결을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이제 또 마이너스 금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현재 4.5% 금리다 보니까 그걸 정확히 유지를 계속해서 하지는 않겠죠. 좀 더 이제 내려가는 어떤 시기가 있겠죠. 그때 맞춰가지고 또 탄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반 통계 한번 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좀 샀네요. 오늘 이것도 바뀌었네요. 아까 장중에 봤을 때는 개인이 많이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 마지막에 들어서면서 외국인이 다시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그걸 많이 뺏어 먹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개인이 이거 차트 보면 나오죠. 그것도 한번 볼까요? 보세요. 개인이 어디 있어? 이게 지금 개인이거든요. 보세요. 개인이 이렇게 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쫙 팔았잖아요. 지금 여기 있었는데 그리고 외인이 지금 이 두꺼운 빨간선인데 이거 동시호가에 그냥 확 말아서 확 올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뭐 좋은 신호죠. 뭐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내일도 어쩌면은 뭐 갭을 좀 띄워가지고 올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2,400에까지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이렇게 단기에 조정을 받았죠. 두 번의 캔들이 그냥 크게 나와 버렸어요. 슬금슬금 이렇게 빠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확 이틀간에 걸쳐 가지고 코스피가 조정을 크게 받은 거죠. 뭐 5%씩도 빠질 때도 있으니까 뭐 이거 뭐 1점 몇 프로 빠진 거야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사실상 뭐 1.5%, 1.3% 뭐 이렇게 1% 이렇게 빠지는 게 사실은 좀 큰 거죠. 큰 거. 요즘 시장 이상해서 그렇지 원래 같으면 큰 폭으로 빠진 거죠. 이렇게 이틀에 걸쳐 가지고 2% 이상을 뺐는데 오늘 다시 1%의 반등이 나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2400을 지지를 받고 그대로 쭉 올려준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작은 박스죠. 작은 박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박스를 디디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행복회로 뭐 이런 걸 좀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 좀 러시아랑 좀 우크라이나랑 화해를 딱 하고 이제 종전이 되면은, 휴전 내지는 종전이 되면은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좀 올려줄 텐데, 어떤 세계적인 큰 빅 호재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얼마나 올려줄 수 있을지 좀 아직은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저점은 찍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쌍바닥을 찍고 지금 올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번 이 정도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걸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며칠 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잠깐 빠졌다가 그대로 양봉으로 올렸죠. 어제 같은 경우도 종가가 0.25%였으니까요. 코스피에 비해 코스피는 3전이 빠지면서 많이 빠진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조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 9월달 이때 이제 가을에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고들을 막 치시면서 원화가 떡락하면서 이제 이걸 다 맞은 거죠. 이 이후에 종가로서는 지금 오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좀 조절을 좀 해놓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또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기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 좀 조절을 해놓은 상황이고, 이렇게 올라타서 이렇게 해준다면 또 비중을 좀 더 늘려서 이렇게 이 위에까지 한번 또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두서없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까지는 이 시황을 읽는 그런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승원님이 언제까지 이제 자리를 비우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큰 변동성이 없이 꾸준하게 조금씩 상승해가지고 수익원님 안 계시는 동안에 애들이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좀 자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밤이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계좌 빵빵 터져서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잉.